안녕하세요, 애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사실 제가 이제 저번 영상을 업로드하고 한 며칠 뒤에 이제 아이 어린이집이 한 2주 동안 휴원을 하게 돼서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와 함께.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이제 뭐 리뷰나 낭독 챌린지나 그런 것들을 좀 못하고 있었는데, 아니 못하는 건 아니지, 할 수는 있었는데 제가 안 하고 있었죠. 막 힘들어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하는 대신 좀 책이라도 많이 읽자 싶어가지고 책을 좀 여러 권 많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 싶어서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애나의 요즘 책!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좀 재밌게 읽었던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이 쓴 에세이예요.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이 두 분이 같이 살고 계신데 이 두 분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다르거든요, 두 분이. 근데 이 다른 두 분이 어떻게 이제 서로 조율해가면서 살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가 김하나 작가님 팬인 거 아시죠? 그래서 또 역시나 김하나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막 공감하고 막 재밌게 읽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공감했던 부분은 김하나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동거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서로 라이프 스타일이 맞느냐 안 맞느냐보다 공동생활을 위해 노력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을 것 같다. 그래야 갈등이 생겨도 봉합할 수 있다. 이 말이 진짜 공감 갔어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맞아도 갈등이 생기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나랑 성향이 같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해도, 근데 그런 사람이서 또 자주 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면 또 좀 너무 짜증날 것 같거든요. 어떤 나의 단점인 부분이나 내가 좀 생각했을 때 별로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해 노력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비단 이제 여성 두 분이 사는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누구라도 읽으면 정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재 읽고 있는 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4권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4권을 읽고 있는데 하나씩 짤막하게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데미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1919년 오리지널 초판본 패브릭 에디션 패브릭 에디션인 이 데미안 더 스토리 출판사가 이렇게 에디션을 내서 너무 예쁘길래 또 이제 좀 사서 읽고 있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생각이 넘은 30살에게 라는 책을 읽고 그에 대한 책을 리뷰를 했는데, 그 작가님이 하시는 말이 나를 자꾸 만나야 한다. 나를 알아야지 나를 지키는 그 내면의 힘을 가질 수 있고 나의 본질과 자꾸 만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쓰셨잖아요. 그래서 알겠어, 나를 만나야지.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되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근데 마침 제가 데미안이라는 책을 너무 유명하니까 언젠가는 읽어봐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마침 또 타이밍이 읽을 타이밍이 돼서 이제 사서 읽어봤는데, 제가 서문을 읽고 너무 좋은 거예요. 서문을 읽고 나서 이렇게 제가 막 밑줄도 많이 꺼놨는데, 나는 내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 했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실제로 살아 숨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오늘날은 인간이 무엇인지 아는 이가 거의 없다. 다른 이들이나 마찬가지로 나도 인간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저 늘 탐구해왔고 지금도 탐구하고 있다. 다만 이제는 별이나 책에서 해답을 찾기를 그만두고 내 몸 안의 피가 속삭여 알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제가 이 서문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메모도 이렇게 막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서문을 읽고 평소에 그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점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느낌이 들었다. 항상 궁금했지만 알기 어려운 답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나를 찾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책인 것 같다. 한마디로 이 책은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 우리가 이제 독자로서 이렇게 옆에서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책은 이 헤르멘 헤세가 독일 사람이고 세계 2차 대전에 쓰여졌던 책이라고 해요. 근데 헤르멘 헤세가 워낙 전부터 이제 유명한 작가였고, 이분이 처음에는 주인공 이름이 싱클레어라고
이렇게 필명으로 작품을 냈대요. 왜냐면 이제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너무 유명한데 자기는 이 내면이 깊이 이런 자아에 대한 책을 쓰고 또 이것이 정말 또 내가 작가로서 어떤 뭐 인정을 받을까 이런 내용들이 다른 사람한테 먹힐까? 좀 시험적 썼다고 하는데 이게 출간되자마자 그 당시에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결국에는 어떤 독자가 막 작가의 문체를 퍼고 봐서 이거는 헤르만 헤세의 글이다 라고 결국은 밝혀내기도 했대요. 주인공이 이제 좀 유년 시절부터 청소년기 이제 어른 이렇게 가면서 이 자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어떤 두 개의 자아가 뭐 약간 싸우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재밌고 제가 좀 지금 타이밍에 잘 읽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 읽고 나서 리뷰를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또 리뷰를 해볼게요. 기약 없는 약속. 그 다음으로 읽고 있는 거는 소설처럼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이제 북클럽 멤버들이랑 같이 읽고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얇고 그래서 금방 읽겠네 라고 했는데 그런 책은 아니고 독서 교육론이에요. 이분이 교사 생활도 오래 하시고 프랑스 국민 작가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 책은 우리가 지금 강압적인 독서 교육을 비판하고 책 읽기의 즐거움을 깨우치는 독서 교육 에세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좀 작가가 되게 유쾌하게 잘 적었어요. 요즘에는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뭐 넷플릭스든 아니면 뭐 SNS, 뭐 유튜브 뭐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은데 얘들이 상대적으로 책을 읽는 게 재미가 없고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어야 한다 그런 부분이 계속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책의 즐거움과 그리고 이런 너무 강압적인 독서 교육 너무 책 읽어라 하면 우리가 읽기 싫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다뤄야 할까라는 그런 내용에 관한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차리 부분에서 이렇게 침해할 수 없는 독자의 권리라는 게 좀 와닿더라고요. 첫 번째로 뭐 책을 읽지 않을 권리 이런 것도 있고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 아무 책이나 읽을 권리. 우리가 너무 책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권 읽으면 무조건 다 읽어야 된다. 재미없으면 끝까지 안 읽어도 되고 내가 책을 선택하는 건데 무조건 책이라고 해서 다 끝까지 읽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쵸? 그래서 그런 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박관념을 좀 벗어나야 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책을 더 즐겁게 숙제가 아닌 과제가 아닌 그런 식으로 인식되지 않게 잘 읽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 재밌게 잘 읽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읽고 있는 책은 제가 지금 정말 재밌게 읽고 있는 책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이게 철학책인데 올해 4월에 출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베스트셀러 3위권 안에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철학책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봐야지 했는데 자꾸 3위권에 있길래 너무 궁금한 거죠. 뭐 어떻게 얼마나 재밌길래 계속 베스트셀러 3위권에 있는지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이게 철학책이라고 해서 막 엄청 막 머리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작가가 또 글을 되게 위트 있게 잘 썼어요.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은 뭐 새벽, 정오, 뭐 황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챕터별로 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침대에서 나오는 법, 뭐 소크라테스처럼 궁금해하는 법 이렇게 마르쿠스부터 몽테뉴까지 이렇게 챕터별로 짤막짤막하게 철학자에 대해서 좀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작가 나름대로 사유도 하고 익스프레스라는 말처럼 이제 기차 여행을 하면서 이제 철학자가 진짜 실제로 살았던 그 도시에도 가보고 뭐 루소 생가에도 가보고 루소가 자주 갔던 그 호수에서 가서 자신도 직접 그 호수를 보면서 사유해보고 루소처럼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너무 재밌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진짜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정말 좋은 책이니까 읽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또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철학이라고 하면 되게 뭐 답 없는 학문 답 없고 질문만 하고 막 되게 머리 아픈 학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되게 쉽게 출간이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철학이라고 해서 꼭 머리 아픈 것만 아니고 철학이야말로 실용적이고 필수적이다 라고 이제 이 책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막 또 감탄하면서 막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마 제가 다 읽으면 리뷰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읽어보고 또 제가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짜잔! 달라구트 꿈 백화점 시즌2가 나와서 또 이러면서 또 읽고 있어요.
이제 페니가 이제 이 꿈 백화점에서 일한 지 한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은 시점부터 얘기가 시작되는데, 지금 페니가 주 업무는 이제 프론트에서 이제 꿈 손님들이 오면은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꿈을 찾으시는지 뭐 안내를 해드리거나 추천이나 그런 이제 업무였는데, 이제는 꿈 산업 종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컴퍼니 구역이 있어요. 그 출입증을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페니가 이제 드디어 1년이 넘어서 그 출입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거기는 이제 꿈 제작 회사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민원 관리국이라고 이제 컴플레인을 거는 이제 사람들을 상대하는 새로운 업무를 페니가 이제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에피소드를 이제 막 또 풀어나가고 있는데, 또 역시나 너무 재밌게 잘 읽고 있어요. 이거는 리뷰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 읽어보고 또 여러분들이랑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책들을 좀 소개를 해봤고, 벌써 가을이에요. 그쵸, 여러분? 여름에, 이번 여름 너무 여름이라서 막 너무 더워요.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벌써 또 바람이 지금 살랑살랑 불고 하니까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또 어떤 책을 읽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도 이제 열심히 즐겁게 책을 또 읽고 여러분들과 또 책 이야기하는 영상을 자주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